국내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축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축제 참가자, 신고 인원만 5만여 명인데 더 늘어날 거라는 축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성소수자 축제 반대 집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자, 3년 만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 있겠죠.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성수입니다. 네.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 사전 행사 열렸고 2시부터 본행사, 4시부터는 이제 퍼레이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이제 대규모 성소수자 축제가 열린 건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던 이런 축제가 오프라인에서 문화재와 함께 원래의 성격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 이번에 슬로건이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달고 지금 성소수자 이 퍼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그런 성적 취향과 또 그러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그런 성적 취향이나 또 개성과 다양한 선택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별 혐오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제안으로 이런 축제를 갖다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은 다양한 콘텐츠들에서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들에 대한 주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퍼레이드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광장 바로 맞은편에 서울시 의회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이제 반대 시위가 지금 동시에 열리고 있거든요. 예.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어떤 생각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퀴어 문화 축제를 통해서 건전한 성문화가 해치게 된다. 건전한 성문화가 공격받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들의 주장들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층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중심에는 특히나 이제 이 맞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쪽에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견해들이 있는 것인데 예. 이상적인 가정이 있고 그런 이상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각자의 역할들에 충실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예. 그런데 지금 이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 양성 외에도 다른 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논리에 벗어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동성애라든가 또 기타 이들의 다양한 성적 취향들이 실제로 많은 혼란들을 갖게 하고 그것이 확산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믿음의 외피를 형성하고 있는 논리가 아닌가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가장 큰 그런 논리, 실제로 이 서울광장에서 이 퀴어 축제 같은 걸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논리는 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축제를 가지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까? 라고 시민들한테 여쭤보면은 예. 대개는 그래도 이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적인 어떤 담론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저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올바른 성교일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들을 잘 건드리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온 가족이 즐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또 거기서 이제 근거로 되는 게 노출도 있고 또 약간 성적인 어떤 사인이 들어가 있는 몸짓이나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너무 관능적이기 때문에 퇴폐적인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반대 측에서는 어저께 기자회견도 열었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광장에서 말씀하신 퀴어 축제 여는 게 바람직하냐? 대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굿 오피니언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예.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5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71%가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성소수자잖아요. 소수가 갖고 있는 아픔이자 또 숙명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은 무슨 병증도 아니고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어떤 취향이나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법이나 다른 집단의 다수의 어떤 위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우리 국민으로서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제 민감하게 부닥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 결혼 같은 거 허락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들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수자들이니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무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 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 관심이 적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런 자기만의 어떤 권리를 갖다 내세우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몸을 드러낸다거나 하는 식의 축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다수가 응답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사람들을 배관시하고 차별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만약 이런 질문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던졌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여론조사의 선택된 문항이라든가 또 많은 숫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이 퀴어 축제 한 6일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했더니 서울 측에서 하루만 허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반대로 봤을 때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서울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서울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화 축제를 열어야 그래야지 관심도도 받고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광장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는 이유는 광장,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또 이 광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영향력과 활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한해 둔다 그러면 차별을 두는 것이죠. 예. 그런데 허락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그 주류의 다수가 생각할 때는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측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소통들을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소통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불 집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위압적인 그런 반대 의견들을 표출하는 게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서 다들 그런 주장들은 할 수 있지만 예. 이게 유일한 선택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근처 옆에서 반대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의사, 생각, 취향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뭐 찬성이든 반대든 자연스러울 텐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그래야죠.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미국 대사, 캐나다 대사, 뉴질랜드 대사, 특히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 선언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대로 자기의 의견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반대의 논리가 물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로가 그거를 둘 다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지금 미국, 캐나다 등 15개 나라 대사들이 나와서 이 축제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들은 결국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축제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소수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종교를 갖고 있고 그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렇게 반대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놓고 배웠거든요. 예. 거기에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돼 있지 내 이웃의 상태를 가려가면서 사랑해라라고 돼 있지 않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교육해라라고 돼 있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네네. 예, 제가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들은 좀 있는데 예.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같은 경우는 동성 결혼이 지금 합법화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일정한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혜택들 자체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선택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공동체에 아이를 갖다 낳음으로써 이렇게 공동체의 생산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동성은 그런 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같아서는 동성 부부라고 해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이를 입양할 수도 네. 있고 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선택의 지위가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오히려 퀴어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네. 민주주의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왜 이런 그 좀 더 소수자들에게 특정한 권리들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의미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반대 권리는 당연히 존중을 하고 또 그런 권리들 가지고 토론의 공간을 만드는 것들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광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토론하고 예. 소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2000년부터 열렸으니까요. 매년 이렇게 열리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성소수자 단체가 이렇게 그 축제를 여는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알리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공감대 형성이 조금 더 열릴 계기가 이런 방식으로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 성소수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개인이 개인의 어떠한 그 영향력이나 스피커만 가지고 의사를 전달하고 사회의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약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모여서 서로가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그리고 원하고 있는 세상의 기본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줌으로써 거기서부터 어떤 위해가 생기는지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게만 해다오. 그러면서 동일하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다오라고 하는 것을 예. 직접 체험함으로써 느껴보게끔 해주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전제가 된 이후에 예. 소통, 토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오프라인에서 특히나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나 상황이 아니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왜곡되거나 예. 혹은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곳곳에서 이런 논의나 또 여기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서로가 누릴 수 있게 돼 있다면 굳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크게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이 우리 여기 살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서구보다도 훨씬 더 그런 성소수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삶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들을 특정한 그 개별적인 공간에서 다 내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공간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더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별금지법 내용에서도 성적 지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뭐 종교단체 아니면 극보수 쪽에서는 동성애 옹호법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가 이제 옹호된다고 해서 확산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특히나 이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갖다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토론과 다양한 그런 어떤 그 과학적 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 자체도 혼란스럽지 않고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받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성,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애초에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특히나 일단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나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을 차별이나 혐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에서 혹은 내 눈앞에서 제거를 해보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은 누구나 다 같이 살아가야 될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서로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자는 것을 기준으로 삼자는 법입니다. 예.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동성애에 대한 뭐 언급이 들어가 있던 말던 그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재밌게 보는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이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불편한 편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들은 조금씩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설고 이상해 보이는 타인이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낯설다 혹은 다르다는 것 같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그 드라마의 메시지가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역시 우영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예. 마무리가 됐네요.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오늘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